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예스24는 현재 1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 예스24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선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스24의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가 지난해 이제 7월달, 8월달 6,000원, 뭐 7,000원대 있던 주가가 현재 2만원에 이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실적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예스24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카카오뱅크 상장이 올해 7월 정도로 상장이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도 추가적인 이런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분에 대한 가치가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한 차례 쉬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역시나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기다렸던 카카오뱅크가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원래 15일날 한다라고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호재니까는요. 호재이고 이전에 다른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고 나면 꼭 한 번씩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예스24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호재도 있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악재도 함께 출현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예스24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현재 예스24가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일부 매각에 나선다라고 하고 있죠. 현재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1.4%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97%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의 지분을 매각을 했고, 현재는 1.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1.4%의 일부 지분을 또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위해서 15일, 어제죠. 일부 매각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했고, 입찰은 바로 오늘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9일날 인수자를 확정하고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금액은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이고, 금액은 한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 카카오의 지분을 판다라고 하니 오히려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의 이유가 좀 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되돌이켜 보면 지난 12월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날 종가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한
93만 주 정도, 한 480억 정도를 이제 그 어떤 사모펀드에게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 다음 거래일인 21일 월요일 날 주가가 갭 하락하는 이유가 됐었죠. 갭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지만 차후에 이 발생됐던 갭을 메워주는 이런 이제 반등이 출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때도 매각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이후에 조금 더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지나는 시점에 똑같이 또 발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동안에 이 종목이 18,000원과 12,500원 정도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형성을 해왔던 상황이고, 그동안에 하락 추세에 있던 흐름이 벗어지게 되면서 14,000원대를 기점으로 추세 전환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18,000원대도 뚫고 올라와서 22,000원까지 돌파를 하고, 재차 좀 쉬어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18,000원대가 하나의 눌림목으로서 되돌아가는 N자형 파동의 중심 지지 라인이 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지분 매각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5일선과 11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지지라인인 18,000원대까지 모조리 오늘 하락 한 번으로 인해서 깡그리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걸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부 매각하는 건 아니고 일부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전히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분이나 이런 매각 규모가 크게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만큼의 강한 상승이나 파동을 그려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이 됐고요. 요만큼의 갭이 발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의 좀 차이는, 시간의 과정이나 주가의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갭은 차후에 좀 메워가는 그런 반등들이 이전처럼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5일선이 깨졌고 11선이 깨졌기에 곧바로 반등을 통해서 이 갭을 메워줄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더 다지거나 가격적인 추가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하방을 다진 다음에 올라설지는 모르겠는데, 점차 카카오뱅크 상장이 7월달로 대체적으로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한 번 정도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반등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아쉽지만은 재차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안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저점을 찾아야 되고 바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과 과정 속에 또 놓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오전 1시간에 이제 대량의 매도가 터져 나왔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딱히 뭐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나 이런 양봉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기에 아직까지는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여기서 잡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디 좀 더 밑에서 잡히는지를 보고 재차 또 반등의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일단은 뭐 전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또 그 흐름들을 따라서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만큼 강하게는 못 가도 조금이라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오늘의 개파락 이후에 과연 여기서 저점이 잡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좀 저점이 잡히는지를 보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사실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좀 더 밀린다 이런 것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됐을 때 바닥은 잡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도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5일선 밑에서 계속 형성되면 이건 바닥이 안 잡힌 거거든요. 근데 5일선 위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단기적인 방향성이 턴을 하면서 회복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주가에 어느 정도의 저점은 잡힌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탈 때 타고 할 때 이제 저점이 좀 잡히는구나 라고 하는데 5일선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주가는 여기 있고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회복되기는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5일선을 주가 밑으로 깔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시간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5일선이 주가 밑에 깔렸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채비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혹시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확 들어준다면 최대 간다면 19,000원입니다. 최대 간다면 19,000원이고 딱 요 갭 메우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요 갭 메우는 거, 요거 딱 갭 메우면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끝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차트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일이나 뭐 다음 주나 언제라도 곧바로 푹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반등의 최대 마지노선은 19,000원이라고 봅니다. 19,000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잡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은 최대 19,000원이다. 이 갭을 메우면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마무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갭을 메우고 나서 요만큼의 갭이 있었죠. 반등을 통해서 갭을 메우고 나서 방향성이 재차 꺾였어요. 물론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의 최대 마지노선은 19,000원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인 저항대는 18,000원 정도로 보고요. 2차적으로는 19,000원 정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는 좀 자리를 다시 좀 잡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반등을 이용해서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1차적으로 18,000원, 2차적으로 19,000원 정도를 현재 기준에서는 반등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면 다행이고, 빨리 나왔을 때 18,000원, 19,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밀려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저점 만드는 거하고 주가 안정되는 걸 보면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또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그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 지분을 매각한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소식들이 오늘의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되는데, 일부 지분 매각을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카카오뱅크 상장 또 소식이 들려오거나 과정 속에서 역시나 S24도 좀 따라는 갈 걸로 보이는데, 이전만큼의 강한 상승 흐름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깎이는 상황에서 이전만큼의 강한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 오늘의 하락을 좀 메워주는 반등 정도는 차후에 얼마든지 좀 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